한양 서쪽 변두리 버드나무가 늘어진 서촌 끝자락에 이상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강윤. 15살이 되도록 글 한 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아이였으나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다. 그는 사람의 그림자에서 마음을 읽었다. 처음 그것을 발견한 건 9살 무렵이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누워 계셨는데 그녀의 그림자가 깊고 어두운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윤은 알았다. 그림자는 말을 한다는 것을. 누군가 거짓을 말하면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두려움을 품으면 바닥에 드리운 어둠이 짙어졌다. 분노는 그림자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슬픔은 그것을 흐릿하게 지웠다. 윤은 처음 그것이 병인 줄 알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모두 미친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능력은 점점 또렷해졌다. 14살 되던 해 가을, 주막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사내 둘이 서로 돈을 훔쳤다며 멱살을 잡았는데 관아에서 포졸이 와도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 한 사내는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며 하늘에 손을 올렸고 다른 사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막 주인도 손님들도 누가 도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윤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다. 한낱 글도 모르는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윤이 가리킨 사내의 그림자는 마치 불길에 그을린 듯 일그러져 있었다. 포졸이 반신반의하며 그 사내의 집을 뒤졌고 결국 뒤주 속에서 숨겨 둔 돈이 나오며 윤의 말이 맞았음이 드러났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그림자를 보는 아이. 어떤 이들은 신기해하며 윤을 찾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며 피했다. 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이상한 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마침내 포도청 종사관 이현종의 귀에도 들어갔다. 사람 마음을 꿰뚫는 아이가 있다 하였느냐? 현종은 40줄의 노련한 관리였다.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사람의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눈을 길렀지만 그조차 풀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사람을 보내 윤을 불러들였다. 며칠 뒤 윤은 처음으로 포도청의 높은 문을 들어섰다. 위험 있는 건물과 칼을 찬 군관들 사이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현종은 윤을 마주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내가 그림자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아이냐? 예, 나리. 증명해 보아라. 포도청에는 오래 풀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남산 아래 양반과 규수가 보름 전 밤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었다. 집안 사람 12명이 모두 서로를 의심했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가족들은 날마다 관아를 찾아와 진실을 밝혀달라 울부짖었지만 현종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종은 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내 눈으로 보아라.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이튿날 마당에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불려왔다. 노부인부터 어린 시녀까지 12명이 한 줄로 섰다. 윤은 그들의 얼굴이 아닌 발밑에 그림자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그림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연했다. 규수의 실종으로 모두가 의심받고 있었으니. 그때 한 하인의 발밑 그림자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는 것이 보였다. 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증거. 저 사람입니다. 하인은 펄쩍 뛰며 부정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이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포졸들이 그의 처소를 샅샅이 뒤졌고 결국 뒤뜰 우물가에 숨겨둔 교수의 금비녀가 발견되었다. 하인은 끝내 자백했다. 교수가 도망치려는 것을 막다가 실수로 밀쳤고 그녀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다. 현종은 그날 밤 윤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내 재주는 나라에도 너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 조심하여라. 그 말은 경고였다. 하지만 윤은 그때 깊이 새기지 못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불길한 운명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뒤부터 윤의 뒤를 밟는 자가 생겼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장에 가도 골목을 걸어도 언제나 같은 기척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내가 나타났다.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사내였다. 그런데 윤이 본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였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여러 겹이 겹친 듯 뒤엉켜 있었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공포, 분노, 슬픔, 광기.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자 속에 뭉쳐 있었다. 사내는 윤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와 같은 눈을 가졌구나. 그는 자신을 무영이라 불렀다. 그림자가 없다는 뜻의 이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림자의 주인이었다. 무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너는 그림자를 읽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그림자를 움직인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그림자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림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조종한다니. 무영은 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힘은 선택받은 자의 것이다. 포도청 따위에 묶이지 마라. 나와 함께 진정한 힘을 깨우쳐라. 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사람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무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돕는다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과 함께 마을에는 기이한 사건이 잇따랐다. 멀쩡하던 대장장이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며 이웃을 공격했다. 착하기로 소문난 여인이 돌연 자신의 아이를 내다 버렸다. 정직한 상인이 하루아침에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윤의 눈에는 그들 그림자마다 가느다란 검은 실이 매달려 있었다. 그 실은 어둠 속 어딘가로 뻗어 있었다. 무영의 짓이었다. 그는 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자신의 그림자에도 검은 실이 매달려 있는 꿈. 누군가가 그 실을 잡아당기는 꿈. 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현종을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무영이라는 사내, 그림자를 조종하는 능력,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 하지만 현종의 반응은 차갑했다. 그림자를 조종한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다. 하지만 날이 제가 본 것은 내가 본 것. 내 눈이 진실을 보는지 귀신을 보는지 어찌 아느냐. 관아는 초자연적인 힘 따위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을 윤에게서 찾기 시작했다. 윤이 나타난 뒤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가 요사한 힘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게 아니냐? 그림자를 읽는다는 게 사실은 저주를 거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는 하루아침에 의인에서 요사스러운 아이로 전락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다. 현종조차 윤을 멀리했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윤 앞에 무영이 다시 나타났다. 보았느냐? 사람들은 두려운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없애려 할 뿐이지. 곧 너도 사냥당할 것이다. 무영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관아에서는 윤을 잡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두려워졌다. 만약 그림자를 보는 눈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머니처럼 조용히 한평생을 살다 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림자를 보는 눈은 저주이자 운명이었다. 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 눈이 준 힘이라면 사람을 지키는 데 쓰겠다. 윤은 무영을 찾아 나섰다. 그를 막아야 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도록. 보름달이 뜬 밤, 윤은 일부러 무영을 불러냈다. 서촌 끝 버드나무 아래,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내가 나를 찾아오다니. 드디어 깨달은 것이냐? 내 진짜 운명을. 아닙니다. 당신을 막으러 왔습니다. 무영은 웃었다. 막는다고. 너는 그림자를 읽을 뿐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 순간 기묘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무영이 손을 휘두르자 주변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제히 흔들렸다. 윤은 그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깨어나십시오. 당신들의 마음은 당신들 것입니다. 윤이 진실을 읽으면 무영은 거짓을 심었다. 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면 무영은 더 깊은 어둠을 드리웠다. 둘의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러던 중 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무영이 아무리 그림자를 조종해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림자는 마음을 따르지만 마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윤은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들은 무영의 조종으로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윤은 그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초점을 되찾기 시작했다. 누구도 당신들의 마음을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따를 뿐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순간 무영이 심어둔 검은 실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다. 대장장이가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다. 여인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상인이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본래의 모양을 되찾았다. 무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었다. 분노가 아닌 묘한 만족감이 담긴 웃음이었다. 오늘은 내가 이겼구나, 강윤. 그러나 기억해라. 세상의 어둠은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을. 그는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윤은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사건 이후 윤은 포도청을 떠났다. 현종은 그를 만류했지만 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저는 관아가 아닌 사람들 곁에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진실을 본 아이들은 윤을 이렇게 불렀다. 진실을 보는 형님. 그들은 윤에게 다가와 물었다. 형님, 우리 그림자는 어떻게 보여요? 윤은 아이들의 맑은 그림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밝고 맑구나.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윤은 오늘도 골목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혹시 또 다른 무영이 세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혹시 누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림자를 읽는 눈은 여전히 저주였다. 하지만 이제 윤은 안다. 그것은 동시에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누군가는 어둠 속 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해가 지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 윤의 여정은 계속된다.